자, 키로이홉 커런트로 KCL 키로이홉 전류 법칙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노드입니다. 노드고 이 노드에 4개의 브랜치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4개의 브랜치가 노드 A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표기하니까 I1, I2, I3, I4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오니까 차지가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초 동안에 I1만한 차지가 흘러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브랜치를 통해서는 1초 동안 I2만큼 차지가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브랜치를 통해서 I3만큼 차지가 흘러 들어오고, 이 브랜치를 통해서 I4만큼 차지가 흘러 들어온다면, 그러면 여기 모이는 차지가 자꾸 늘겠죠. 그러나 회로에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차지가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패시터 성분이 있어서 차지가 잠시 저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흘러 들어오는 모든 차지를 합하면 그 개수는 제로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어떤 순간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지 뭐하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로가 된다. 그 말의 뜻은 누구는 차지가 흘러 들어오면 누구는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흘러 들어오는 양하고 흘러나가는 양이 같은데 지금 흘러나가는 양이 없으니까 4개의 성분을 더하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일반화시키면은 모든 브랜치, 하나의 노드점에 연결된 모든 브랜치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양을 합하면 제로가 된다. 또는 흘러나가는 전류를 더해도 제로가 된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은 흘러 들어오는 것이 3개,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전류하고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렇게 써도 이것도 키로호프 전류 법칙이에요.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흘러나가는 걸 갖다가 흘러 들어오는 걸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I4가 돼요. 그쵸?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은 부호가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 더하기 얘가 제로인데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이와 같은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키로호프 전류 법칙 할 때는 다 더하면 제로다 이걸 쓰지 말고 회로가 그대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걸 놔두고 흘러 들어오는 양, 흘러 나가는 양이 같다 이렇게 두는 게 훨씬 더 수식을 쓸 때 편합니다. 자, 이와 같이 3A라는 전류원이 하나 있고요. 5ohm이라는 저항이 하나 달려 있어. 그랬을 때 이 네모 박스, 이 2개의 소자를 포함하는 이 네모 박스의 특성식을 구하라. 특성식이라는 것은 이 네모 박스 양단에 걸리는 전하 V와 이 네모 박스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 I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특성식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면은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5ohm에 걸리는 전압이 V니까 5ohm에 흐르는 전류는 ohm의 법칙을 쓰면 5분의 V만한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서 키로이호프 전류 법칙을 쓰면은 I가 흘러 들어와서 3A가 흘러나가고 5분의 V가 흘러나가는 거니까 I는 3 플러스 5분의 V. 이것이 바로 네모 박스의 특성식입니다. 좀 더 다른 모양으로 쓰면은 5를 곱하고 3을 넘어가면은 V는 5i-15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네모 박스의 특성식은 얘로도 되고 얘도 되는 겁니다.
이번엔 전압법칙, 기로이업 전압법칙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A 포인트에서 A 포인트까지의 전이차는 0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점에서 그 점 사이니까 전이차가 없다. 그러면은 A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A점에서 A점까지가 제로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내가 B점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요 사이 B를 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VAB 플러스 VBA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B를 첨자를 이어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VAB는 뭐냐 하면은 B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A점의 전압이 VAB고, 그 다음에 VBA는 A점을 기준점으로 B의 전압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하나의 루프가 형성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전압 플러스 요 전압은 제로가 되는데, 요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지 말고 다른 점을 거쳐서 오겠습니다. C라는 점을. 그래서 여기다가 첨자를 C를 여면은 VAB 플러스 VBC 플러스 VCA. 그래서 C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얘가 VCB가 돼요. BC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A로 이렇게 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 플러스 VCA 이렇게 되겠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VC.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하면은 제로가 되는 걸 맞는데, 얘 또 내려갈 때 또 다른 점을 하나 거치자는 거죠. D를 거쳐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다가 중간에 D를 여면은 얘가 제로가 되고 VAB 플러스 VBC 플러스 VCD 플러스 VDA는 제로다. 그래서 이렇게 VCD, DC, CD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VAD. 이렇게 하면은 A점에서 B점, C점, D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폐루퍼, 루퍼에 대해서 각 소자에 걸리는, 여기도 소자가 있고 여기도 소자가 있고 여기도 소자가 있고 여기도 소자가 있을 거니까 이 네 개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다 더하면 제로가 된다는데, 이때 다 더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 이렇게 가면은 내려가고, 얘도 높고 낮고 내려가고, 이렇게 가도 높고 낮으니까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는 거니까 하쭉 전부 다 내려가고 내려가는 걸 다 더하니까 제로다. 당연히 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 보면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내려가면은 누군가는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즉, 이 네 개의 값 중에 하나는 음의 값을 가져야만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내려가고 하면은 모두 다 전압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걸 맞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는 거 반면에 어떤 것은 더하기가 돼 있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내려가는 높이와 올라가는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VAB 플러스 VBC 플러스 VAD는 VDC다. 이것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될 거니까, 얘가.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면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갖고 다 더하지 말고 그냥 나타나는 전압 그대로 놔두고 올라가는 전압과 내려가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올라간 만큼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뭐에 대해서? 루퍼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잠시 회로에서 들여다보면서 이 루퍼를 갖다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회로 소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루퍼는 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보고 소자를 다 포함시키는 이 전체 네모 박스의 루프는 볼 줄 아는데 간간히 이걸 놓쳐요. 이런 루프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요 전압 더하기 요 전압 더하기 이 전체 전압을 쓰는 경우, 그러니까 소자가 없더라도 루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KVL을 만드는 루프는 소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루프는 소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루프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자가 없더라도 루프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전압 관계니까.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소자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오픈 서킷대야. 끊어진 회로야.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소자로 생각한다면 소자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과 이전 사이에 끊어지는 루프가 있다. 그러니까 루프, 이 KVL을 만족하는 루프에 만들어지는 이 루프가 앞에서 얘기하는 소자로 이루어진 루프가 아니고 소자가 없더라도 루프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로프 전압법칙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드는데요.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키로프 전압법칙의 의미만 갖고 있으면 방정식 만드는 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하고 내려가는 높이가 같다. 왜?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니까. 그 자리로 올라 그러면. 키로프 전류법칙은 흘러 들어오는 양 같고 흘러 나가는 양이 같아야 한다. 왜? 안 그러면 그 절점에서, 그 노드점에서 차지가 모이든지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회로에서. 자, 아까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미지수가 더 많습니다. 14V를 인가했고 R원이라는 저항 양단에 8V가 걸리더라. 여기 8V만 가르쳐줬고요. 여기에는 저항만 가르쳐줬고 여기는 저항과 전압을 가르쳐줬고 여기에는 R2라는 저항을 가르쳐줬어요. R2, 얘는 아무것도 가르쳐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전류 I2하고 여기 오는 전류 I하고 그러면은 모든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 다 구하고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 다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자의 저항값도 다 구하자. 그럼 제일 먼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8V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4V니까 이렇게 루프 방정식에 KVL을 쓰게 되면은 얘는 6V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14V가 높은데 여기에 6V가 높고 8V가 높아야 되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14V 높은데 다시 8V가 낮았으니까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은 6V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이 6V 높은데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이 4V 높으니까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은 2V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역시 KVL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압이 2V가 높다. 그 다음에 여기에 8V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6V고 여기에 6ohm이니까 I1은 1A가 흘러야 돼. 그쵸?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1A다. 1A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4ohm에 4V가 흘러면 이쪽도 1A가 흘러야 돼. 그쵸? 요 저항으로 보면은 ohm의 법칙을 쓰게 1A 흐르니까 I2가 1A야.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V라 그랬으니까 R2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ohm이 돼야 돼. 그래야 1A 2V가 걸리기 위해서는 2ohm이 저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1A가 흐르고 여기에 1A 흐르니까 요 점에서의 KCL을 쓰면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I는 2A가 돼야 돼. 여기에 1A 이렇게 1A 가니까 그래서 2A가 와서 반반씩 나눠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8V고 흐르는 전류가 2A니까 얘는 4ohm이라는 저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로를 전체적으로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와 저항값을 다 구한 그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거는. 자, 요 네모 박스의 특성식을 구하라 하면은 네모 박스에 흘러들어가는 전류 I와 네모 박스 양단이 걸리는 전압 V의 관계식이 됩니다. 자, 전류 I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15옴 양단이 걸리는 전압이 10I예요. 그렇죠? 저항 곱하기 전류가 걸리는 전압이 될 거니까 10I만한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요점에서 요점, 이 점에서 얼마만큼 높으냐 하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V만큼 높고, 일로 보면은 10I만큼 높고 다시 3V만큼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전압은 10I 플러스 3, 이렇게 가는 전압은 V. 따라서 V는 10I 플러스 3. 얘가 네모 박스의 특성식이 된다.